어제 뭐 보셨어요? 9월 13일 첫 방송을 시작한 TVN 바퀴 달린 집의 스핀오프 프로그램 빌려드립니다. 바퀴 달린 집. 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의 스핀오프 프로그램 빌푼의 밥상도 기대에 못 미쳤는데 이거는 기대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퀴 달린 집의 본 출연자죠. 성동일 씨하고 김희원 씨가 캠핑카를 빌려주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달리다가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하면 하룻밤을 머무는 형식의 여행이 아닌 거죠. 그냥 세워둔 차에 놀러 가는 정도. 처음에 이광수, 한효주, 강하늘 이렇게 세 분이 함께 왔습니다. 영화를 같이 찍은 모양이에요. 영화 홍보차 나온 거죠. 촬영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날씨는 더웠는데 힘든 줄을 몰랐다. 촬영 끝나고 반년 만이네. 그냥 얼굴만 봐도 좋다.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하하 호호 깔깔 아주 신이 났습니다. 오디오가 방방 뛰어요. 힐링을 표방한 프로그램 치고는 시끌벅적합니다. 콩나물국을 끓이려면 새우젓이 있어야 하는데 새우젓 좀 찾아봐. 장보러 마트에 가서도 새우젓 타령. 그러다가 카레와 콩국수를 만들어요. 그런데 김성호 씨와 박지환 씨 두 사람이 더 왔어요. 그리고 5이서 차 타고 계곡으로 놀러 간 사이에 김기두, 최수빈, 세훈 씨 세 사람이 또 더 옵니다. 거기에 나중에 권상우 씨까지 합류. 무려 9명이나 된 거예요. 이게 회사 MT예요? 요즘 코로나19로 그런 행사 일체 못 가지는데요. 강하늘, 한효주, 이광수 이렇게 세 사람이 왔을 때는 바퀴 달린 집 본래 멤버가 셋이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더 왔을 때도 때로는 게스트도 오잖아요. 그래서 또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나 방역 4단계에 9사람이나 모이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계곡에 갈 때 마스크 착용 안 하고 5이 차를 타고 갔습니다. 방역 수칙에 영업용이 아닌 개인 차량에 5인이 타면 안 되는 거예요. 5인이면 렌트카 예약도 안 되고 4단계가 되면서 숙소 예약도 안 됩니다. 야외 글램핑도 마찬가지고요. 오랜만이라면서 반갑다고 수선들을 떨던데 요즘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년 반 넘도록 여행 한번 못 가신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라디오에서 지역 간의 이동 되도록 삼가 달라고 정부 지침이죠. 우리는 정부 지침을 따르려고 모두들 애를 쓰는데 걔네들은 지금 우리 놀리는 거예요. 부러우면 너희도 연예인 되지 그랬어 라는 생각인가요? 머리를 써서 조를 짜면 되잖아요. 3명이 왔다가 1명이 가고 뭐 2명이 다시 오고 1명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죠. 제가 호감을 갖고 있는 배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홍보 전략을 잘 못 짠 거죠. 바퀴 달린 집이 방역 수칙을 비교적 잘 지켜왔던 터라 더 아쉽습니다. 시즌1 첫 화를 제외하고는 지역 주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었거든요. 아니 같은 제작진 맞아 하고 찾아봤더니 안타깝게도 같은 제작진이 맞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1화만 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다예요. 거기다가 그 강하늘 씨가 타프 그 그늘막을 잘 못 쳐가지고 헤맸던 거, 또 김성호 씨가 콩국수를 먹을 때 뭐 소금을 들이부었던 거, 이 정도? 이 방송은 그냥 그 영화사 로비에서 틀면 좋겠어요. 자기들끼리 훈훈하게. 게임을 하고 놀면서 MT 온 것 같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예고편을 보니까 찐친들의 역대급 힐링 여행이 온다. 설레발. 당신들이나 힐링이지 보는 사람 기분은 생각 안 해요? 이럴 때 방송국 사람들이 꼭 붙이는 구실이 있어요. 대리만족. 집콕하느라고 답답하실 텐데 이거 보면서 대리만족하시라. 기분 전환하시라. 당신들은 방역수칙 나 몰라라 신나게 놀고 시청자들은 집에서 대리만족하라고요? 이보시오. 눈치 좀 챙기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방송하시는 분이 방송은 예외예요 이러더라고요. 이건 머리가 뇌가 청순한 건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방역 수칙에 그 방송을 예외 규정으로 두는 것은 뭐 뉴스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인원이 많이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죠. 이
실생활을 담은 관찰 예능, 뭐 로드 버라이어티,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그냥 실생활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상식이죠. 코로나19로 아예 제작을 잠정 중단한 JTBC 한 끼 줍쇼 같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기존 멤버가 있는 프로그램들은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출연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 이제나 저제나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하며 연명 중인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능을 제작하더라도 눈치껏 조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TVN 식스센스도 그 한 차에 그 많은 인원이 다 타고 이동하는 것이 못마땅하더라고요. 그 2대 석대로 나눠서 타고 이동하면 안 되나요?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요? 어쩌다 보니 스피노프 프로그램이 유행입니다. MBC 구해줘 홈즈도 스피노프 프로그램 구해줘 숙소를 방송 중인데요. 이 시국에 무슨 여행이고 무슨 숙소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현명한 수콕을 위한 힐링을 앞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숙소에서 계속 머물겠다는 거죠. 숙소를 구하는 의뢰인도 2사람이고 구하러 다니는 연예인 코디도 2사람, 그 3화의 의뢰인은 아이 2인 4인 가족이었고요. 구해줘 홈즈처럼 중개인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딱 숙소 구경만 하고 나오는 컨셉이라서 크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구해줘 홈즈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2019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아니 저 가격에 저런 규모의 집이 가능해? 실화야? 감탄하는 분위기였는데 그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구해줘 홈즈를 보면서 집값 진짜 많이 올랐네 실감하게 되거든요. 게다가 부동산 관련 업체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이 매매를 위한 홍보가 아닌가 의심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팀을 나눠서 대결을 하잖아요. 상대방이 소개하는 집을 사사건건 트집 잡고 깐족대는 분위기. 이거 보기 매우 불편하죠. 그거를 늘 주도하는 사람이 박나래 씨하고 장동민 씨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 어릴 때예요. 저희 집을 저희 아파트에 이사 올 마음이 있다면서 지인이 보러 왔어요. 집 구경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 집의 단점을 딱딱 집어내시더라고요. 이렇게 집을 잘 보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누구 할머니 너무 이상하시다. 왜 우리 집 흉을 보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가 보기에도 그건 경우가 아닌 거죠. 구해줘 홈즈에 나오는 집들 어쨌거나 타인의 소유물이잖아요. 그거를 뭐 어둡다, 좁다, 낡았다 이렇게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을 두고 비아냥거리는 것들 이거는 시청자 보기에도 불쾌하고 그리고 예의에 어긋나죠. 뭐 이런 거면 괜찮아요. 의뢰인이 원한 게 수납 공간이 많은 건데 그 집은 수납 공간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괜찮죠. 그런데 구해줘 숙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양 팀의 팀장이 김숙 씨하고 김지석 씨인데 김숙 씨는 원래 구해줘 홈즈에서도 산통을 깨는 MC가 아니었고 김지석 씨는 오히려 감탄을 하고 칭찬을 보탤지언정 남의 물건 깎아내리는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대결 구도지만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바람직하니 좋았는데 여기 또 예능 잘못 배운 개그맨이 출동합니다. 이진호 씨, 첫화 의뢰인이 중학생 딸과 어머니였거든요. 주인께서 이게 내주신 열쇠를 보고는 아니 키가 열쇠예요 이럽니다. 그리고 주인이 직접 기른 농산물로 조식을 차려낸다며 당근 사진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중학생 당근 안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토를 달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할 역할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구해줘 홈즈에서 장동민 씨가 하던 역할을 그 롤을 자기가 하겠다. 설마 제작진이 시킨 걸까요? 오게 티다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요. 3회에 아예 장동민 씨가 출연합니다. 이거 안 봐도 본 듯 하시죠? 강철 부대의 황장군 황충원 씨하고 숙소를 보러 다녔는데 대뜸 황충원 씨에게 반말 찍찍하고 시청자가 이 프로그램에 호의를 갖게 된 지점을 파악 못하는 거예요. 제작진이. 이진호 씨도 장동민 씨를 또 불러온 제작진도 눈치가 없죠. 또 한 가지 눈치 없는 거 박지윤 씨가 김지석 씨 팀 코디로 나와요. 고정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해 3월에
지인 가족하고 여행하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여행을 지역 간의 이동을 삼가하라, 가족끼리도 되도록 만나지 말라는 지침을 계속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게시물을 보고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는 댓글이 있었어요. 어조가 결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지윤 씨가 발끈해서 댓글을 답니다. 프라이빗한 콘도다. 남편이 직장 출근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프로 불편러들이 왜 이렇게 많느냐. 자기 삶이 불만이면 스스로 풀자. 남의 삶에 간섭하지 말고. 물론 이후에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권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협조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걸 잘못했다고 여기지도 않았던 인물을 이게 충분히 이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에 진행자로 앉힐 생각을 왜 했을까? 구해줘 숙소는 시절이 시절이니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야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더욱이 얼마 전에 박지윤 씨가 새로운 논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노키즈 존으로 공지된 제주도의 카페에 아이들하고 함께 다녀온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또 논란이 됐어요. 말썽이이자 업체 측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예약했고 당일에 결혼기념일이라며 가족이 성장을 하고 와서 그냥 받아줬다. 앞으로는 노키즈 규정을 잘 지키겠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박지윤 씨 가족이 노키즈 카페인 걸 모르고 거기 갔다는 얘기인데요. 보통 예약을 할 때 어른 몇에 아이 몇 이렇게 예약을 하지 않나요? 그리고 카페 인스타그램에 노키즈 존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는데 몰랐다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앞으로 노키즈 존 잘 지키겠다고 하는 카페는 또 뭡니까? 또 구해좀제 진행자 박나래 씨, 실거주지는 한남동인데 주민등록은 강남구 자곡동 오피스텔에 올라와 있어서 이게 위장 전입이다 아니다 또 문제가 됐어요.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 구해줘 홈즈가 집 관련 프로그램이잖아요. 진행자로서 또 그다지 떳떳한 일은 아니죠. 게다가 이 논란이 일자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돌렸는데 뭔가 판매하고 있는 링크는 그냥 남겨둬서 또 논란이 됐어요. 박지윤 씨 또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런 이제 난리 북새통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런 SNS 계정 일도 그렇고 영화 홍보를 위해서 때를 지어서 몰려다니는 일도 그렇고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지르고 나서 몰랐다고 발뺌할 생각하지 마시고 눈치부터 좀 챙기시자고요.